2030년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빨라지면 QLD와 TQQQ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은 단순히 주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기술의 속도, 그리고 공포까지 레버리지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잡고 살아남는 쪽으로 방향을 꺾겠습니다. 로만 얌폴스키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법은 아는데 안전하게 만드는 법은 모른다고요. 능력은 기하급수로 뛰는데 안전은 땜질처럼 선형으로 따라오고 그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진다고요. 똑똑한 사람들과 돈이 몰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기업의 최우선 의무는 도덕이 아니라 수익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레이스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실험을 진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투자 이야기가 바로 연결됩니다. QLD와 TQQQ가 올라가는 세계는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기업 이익이 폭증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로만 박사가 말하는 세계는 이익이 폭증하는 속도만큼 고용이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컴퓨터 안에서 하는 일은 거의 전부 자동화되고 몇 년 뒤에는 로봇이 물리 노동까지 따라붙을 거라고 봅니다. 기술이 가능해도 도입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규제, 비용, 관성, 책임 문제 때문에요. 하지만 가능해진 순간부터는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압력이 생깁니다. 싸고 빠르고 실수도 줄고 쉬지도 않는 쪽으로요. 이때의 시장은 한 가지 더 변합니다. 돈은 희망만 먹고 크지 않습니다. 질서도 먹습니다. 사회가 흔들리면 규제가 튀어나오고 세금이 튀어나오고 분배가 튀어나오고 기업의 마진이 다시 깎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업을 신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과 분노가 정책을 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단순한 기술 낙관론으로만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기술 수혜와 사회 반작용이 동시에 오는 시대에는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속도를 3배로 늘립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로만 박사는 말합니다. 예전처럼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는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직업이 자동화될 수 있다면 플랜 B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플랜을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 발 더 붙이겠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의 도입에는 시간차가 있고 인간을 일부러 찾는 시장이 남습니다. 그 틈이 바로 2030년에도 살아남는 직업의 영역입니다. 완전히 대체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이유가 남는 영역입니다. 첫째, 인간 돌봄의 최전선입니다. 영유아 돌봄, 노인 돌봄, 중증 환자 케어, 장애인 지원, 임종 케어 같은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 손길에 돈을 씁니다. 효율이 아니라 마음이 핵심인 서비스는 자동화가 되어도 인간 프리미엄이 남습니다. 단순 보조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묶어내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응급과 책임이 결합된 일입니다. 응급의료, 재난 대응, 현장 안전, 책임자, 산업 현장 리스크 매니저 같은 역할입니다.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남습니다. 사회는 결국 서명할 사람, 판단의 무게를 질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동화가 커질수록 책임의 자리는 더 비싸집니다. 셋째, 규제와 인증의 문지기 역할입니다. 감사, 인증, 보안,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리스크 관리 같은 분야입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만큼 규제기관과 법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기술을 모르면 못하고 법과 제도를 모르면 못합니다. 이 조합이 희소해집니다. 넷째, 고가치 협상과 관계 영업입니다.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큰돈이 오가는 계약, 파트너십, 인수합병, 이해관계 조정 같은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자료를 완벽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신뢰, 책임, 관계의 온도는 여전히 사람을 부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상대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역시 시장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단가가 올라갑니다. 다섯째, 인간의 의미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상담, 코칭, 종교, 공동체 운영, 교육 중에서도 정서와 가치관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로만 박사가 말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월급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깊게 자기 삶을 해석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 시장은 불황에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불황일수록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 5가지를 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만 2030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사람을 찾는 이유가 남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투자로 다시 연결하면 당신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QLD와 TQQQ는 기술의 엔진을 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타면 급커브에서 튕겨나갑니다. 엔진을 타되 몸은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한 가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의 첫 번째는 내 소득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남는지부터 설계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선택되는지 그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빠르고 싸게가 아니라 안심과 책임을 제공합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판단과 실행을 묶어냅니다. 저는 규제와 기술 사이를 통과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불안을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야 자동화 파도 속에서 가격 경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피하지 말고 붙잡는 겁니다. 로만 박사는 인공지능이 곧 당신을 대체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인공지능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2개, 3개 붙여서 나를 증폭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내 부하가 되는 순간 살아남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생산성이 갈립니다. 그 격차가 월급 격차가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에서 레버리지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QLD와 TQQQ는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 바구니에 올라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생존 전략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을 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락을 견딜 구조가 있는가? 견딜 수 있다면 공격이 되고 견딜 수 없다면 폭탄이 됩니다. 이건 멘탈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 문제입니다. 카드값, 대출, 생활비, 아이 교육비, 이게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사회가 바뀌는 방향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겁니다. 만약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되면 정치가 개입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만큼 분배 압력도 커집니다. 규제, 보조금, 기본소득, 세금 구조, 노동시장 개편 같은 변수가 투자 수익률에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좋다, 그래서 오른다, 이 논리가 끝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다, 그래서 사회가 흔들린다, 그래서 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승자도 바뀐다, 이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묻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까지 말라는 말이냐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대학은 지식을 주는 곳이라기보다 신뢰와 네트워크와 훈련의 구조를 주는 곳입니다. 다만 전공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문서 만들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보고하는 일만 배우면 위험합니다.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니까요. 반대로 책임과 규제와 현장과 관계를 다루는 쪽은 여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공이든 인공지능 도구를 쓰는 습관이 필수가 됩니다. 또 묻습니다. 코딩 배우면 안전하냐고요? 코딩이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논리, 구조와 자동화 사고방식은 강력합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코더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동화를 설계하는 사고를 갖느냐입니다. 코드를 손으로 다 치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고 검증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또 묻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로만 박사는 희소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균형 있게 말하겠습니다. 희소성 내러티브는 강력하지만 가격은 언제나 변동성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 한 방에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 안에서 내가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성장 자산을 붙이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거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 내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업무와 대체 못하는 업무를 구분해서 대체 못하는 쪽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둘, 내 이름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드십시오. 글이든 영상이든 강의든 상담이든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셋, 투자에서는 QLD와 TQQQ 같은 성장 엔진을 타되 하락을 버틸 현금 흐름과 리스크 규칙을 먼저 세우십시오.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감정이 운전합니다. 감정이 운전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팝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만 박사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커질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더 정교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현금 흐름, 내 역량, 내 네트워크, 내 리스크 규칙, 이 5가지만 붙잡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QLD와 TQQQ를 바라보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꿔도 전략은 내가 세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